부를 이전하는 가장 좋은 절세 방법, 증여세 및 상속세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을 짜되 그 절세 전략을 돌아가시기 전 한 10년 전부터 미리 짜서 순차적으로 부를 이전하는 게 가장 큰 절세 방법이다. 안녕하십니까. 이준호의 부동산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 요즘 그 초대해 준 분을 찾기 전에 꼭 네이버 인물 검색을 해 보는데요.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를 하셨고 또 2019년부터 21년도까지는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 위원을 하셨고 22년도에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표창까지 받으신 세무학 박사시고 세무법인 가감 대표 세무사입니다. 지병근 세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근데 이거 반갑습니다. 몰랐네. 이거 오늘 초대한다고 해서 네이버 검색을 우리는 아니까 안 하잖아요. 예. 표창은 왜 받았어요? 22년도에? 잘하니까 맞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세무사에서 예. 세무사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이제 교수로서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점이 많이 이렇게 그 세무사회 연수원이란 거는 처음에 이제 세무사 시작할 때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처음에 이제 세무사를 합격한 친구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세무사 개업한 분들이 의무적으로 이렇게 1년에 몇 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분들을 이제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아, 그럼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세무사를 가르쳐야 되니까. 조금만 하면 돼요. 좋습니다. 오늘 챕터를 세 개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부를 이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이란 주제를 갖고 이야기 나눌 거고요. 두 번째는 증여세 절세 전략이란 주제로 이야기하고 세 번째 상속세 절세 전략 이렇게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사실 상속 증여가 우리가 그전에는 안 와닿던 것들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있는 분들이 주는 세금 그렇죠. 또는 상속은 놔주고 내는 세금이니까 지금 내가 이거를 뭐 매니지먼트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상속 증여가 요즘처럼 이렇게 이슈가 된 적이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거 왜 이런 현상이 생긴다 보세요? 최근에 보면은 많이 알고 있다시피 특히 상속 같은 경우는 아무나 낼 수 없는 특정 계층에만 적용되는 세금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예. 요즘은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우리 상속세 기준 금액을 다 초과를 합니다. 그만큼 부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 대상자도 늘어나고 예. 또 지금 양도하기는 너무 아깝다 해가지고 요거를 그냥 자녀한테 이제 증여 한 걸 많이 고려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증여 또 상속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너무 초딩 같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용어 정리 좀 해주세요. 증여자, 수증자, 상속인, 피상속인. 그러니까 세무 용어가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증여자는 증여하는 사람, 보통 부모님. 예. 그다음에 요거를 받는 사람이 보통 수증자. 그땐 받을 숫자 쓰겠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자녀들이 수증자라는 예. 거고 상속세에서는 피상속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거는 돌아가신 분, 부모님. 보통. 예. 그리고 그 부모님의 그 재산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 이렇게 이제 용어를 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아주 간단한 질문이지만 아리까리 하셨던 거 다 들으셨죠? 자, 시작해 볼까요? 부를 이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이라는 주제 갖고 시작해 주십시오. 예. 가장 많이 이렇게 세무사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세무사님 증여가 낫습니까? 상속이 낫습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어떤 게 더 낫냐? 예. 증여와 상속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그건 알죠. 죽어서 하는 게 상속이고 살아생전하는 게 증여죠. 맞습니다. 증여는 생전에 부를 이전하는 거, 그다음에 상속은 이제 사후에 부가 이전되는 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 증여, 그다음에 상속세 신고 대상자가 대폭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이게 국세 통계 자료인데 10년 동안에 이제 증여세 신고 대상자가 얼마만큼 증가했는지를 나타내는 도표거든요. 보시면은 2012년도 기준에서 7만 7천 명이었던 게 21만 5천 명, 10년 사이에 거의 3배가 이렇게 보통 늘었습니다. 상속세 대상자도 마찬가지예요.
상속세 피상속인의 그 4.5배. 대상자, 상속세 신고 대상자도 굉장히 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신고 대상자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동산의 가치가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예전은 특정 계층이 상속세를 냈는데 이제는 일반인조차도 이제 상속세 대상자가 거의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인 증여가 낫습니까? 상속이 낫습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어떤 게 나은 것 같으세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도 뭐 부담부 증여나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서 증여를 사전 증여 좀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궁극적으로는 사전에 증여를 하고 남은 재산을 갖고 상속세를 내는데 세율은 동일하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남아있는 재산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줄이려면은 사전에 증여하는 방법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부를 이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사전 증여를 통해서 그 상속 재산가액을 줄여놓는 게 가장 현명하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두 단계네요. 상속 증여를 통해 사전 증여를 통해 줄여놓고 돌아가시면 이제 어차피 내야 되는 상속세니까 그 과표를 줄인다는 맞아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증여세와 상속세 계산 방법 차이 한번 볼게요. 증여세는 수중자, 아까 수중자는 증여재산을 받는 사람, 보통 자녀 입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중자의 증여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이제 증여세고,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이제 상속세입니다. 근데 증여세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세금을 계산하거든요. 그러면 동일한 금액을 증여하는 게 좋습니까? 상속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봤었을 때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고 하면은 쪼개질 거 아니에요. 쪼개지죠. 그럼 그런 측면에서는 증여가 유리하고요. 왜 그러면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을 합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 방법에 의하면은 상속세보단 증여세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사례를 한번 가지고 볼게요. 15억 원의 재산을 증여하는 게 낫습니까? 상속하는 게 낫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자녀가 3명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증여세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받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럼 15억을 자녀가 3명이니까 3분의 1씩 쪼개면 5억 원이겠네요. 이 5억 원에 대해서 자녀 1, 2, 3가 각각 세금을 냅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 한 명당 9천만 원 정도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요거를 동일한 금액을 상속으로 낸다라고 하면은 돌아가신 분의 15억이라는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를 합니다. 아까 증여 같은 경우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받는 금액에 대해서 내지만 이 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나눠지는 게 아니고 이제 합해서 세금을 계산한다는 거겠죠. 그렇게 세금을 계산하고 나온 세금을 그때서 이제 안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 방법에 따라서는 증여세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가 또 불이익이 적용되냐면 우리가 상속세나 증여세를 계산할 때 공제라는 게 있거든요. 증여 같은 경우는 증여재산공제, 상속은 상속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증여재산공제는 보통 자녀한테는 5천만 원이 공제가 돼요. 근데 이제 상속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공제 금액만을 보면은 증여보다는 또 상속이 유리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계산 방법에 따르면은 증여세가 더 유리한데 공제 금액을 갖고 포커스를 맞추면은 또 상속세가 더 유리하다. 그러면 결론 한번 내볼까요? 증여와 상속 어떤 게 유리합니까? 부를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증여세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받는 재산가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고, 상속세는 누가 받는지는 솔직히 중요하진 않거든요.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을 갖고 그걸 이제 상속 재산가액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증여와 상속을 복합적으로 잘 활용해 가지고 부를 이전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전 증여를 통해서 미리 자녀한테 증여를 함으로써 남겨놓는 상속 재산가액을 최소화시키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 사전 증여를 다 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세금을 회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 상속세 계산할 때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10년 전에 증여한 거는 합산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10년이요?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전 증여를 통해서 상속 재산가액을 줄이려면은 최소 돌아가시는 날을 예상해 가지고 10년 전에 사전 증여를 해야 제일 좋은 현명한.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잘해줘라 이거네. 맞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결론은 부를 이전하는 가장 좋은 절세 방법, 증여세 및 상속세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을 짜되 그 절세 전략을 돌아가시기 전 한 10년 전부터 미리 짜서 순차적으로 부를 이전하는 게 가장 큰 절세 방법이다. 실제 이렇게 증여를 사전 증여를 꼼꼼하게 하신 분들 사례가 있어요. 있나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납세자들이 굉장히 현명해요. 그렇죠. 인터넷에도 많이 이렇게 검색을 네.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조금 오픈 마인드라고 하면은 미리 같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미리 받습니다. 그래서 사전 증여를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을 진행해야 되는지 서로 계획을 짜가지고 부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상속세가 이따 다음 시간에 한번 보겠지만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 30억이 넘으면은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50% 세금이 이렇게 부과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미리미리 증여하는 게 훨씬 더 매체의 영향력도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상속세 하면은 먼 나라 얘기 같았던 이유가 뭐 고 이건희 예. 회장님 자녀분들이 그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식담보로 맞아요. 돈을 몇 조를 빌린다 이런 것만 봐왔기 때문에 아 상속세는 그래도 뭐 몇백억 몇천억 정도는 돼야 그게 해당이 되는구나라는 막연한 그렇죠. 내 일이 아니야라는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되면 그거 전부 다 부채건 남는 돈이건 다 우리 자식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상속 재산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진짜 해야 되겠네요. 예,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치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상속세를 내야 되는 대상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증여와 상속에 대한 관심을 갖고 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그 전제는 아주 올바른 길을 알려주신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미리 받아서 예. 증여 방법이나 시기나 이 기한의 정함도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면 그러면 증여와 상속세를 잘 조합해서 계획을 짜라는데 그러면 증여할 때 어떻게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상속할 때 어떻게 세금을 줄이는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